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동사과나무학원 한국지리 세계지리 담당하는 이승국 선생입니다. 예. 자, 우리 다들 그 선택은 다 하신 거예요? 혹시 한국지리 세계지리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꼭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셨다면 그렇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사회탐구 밀착 설명회인데 제가 학생들 이렇게 있어서 오늘 분위기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만 계시면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제가 MBTI가 찐 I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활발할 때가 저기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간 낯가림이 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나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리 옮겨서 제가 뭐 개별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오늘 다 풀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하게 제 소개하는 게 제일 부끄러워요, 사실. 그래서 저기 우리 사과나무 학원에서 멋지게 홍보물도 만들어 주셨는데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낫죠. 맞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제 이력은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쌍지리 TV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이제 돌아가실 때 꼭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력은 거기 나와 있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한국지리, 세계지리에 대한 과목 소개를,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함께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지리, 세계지리, 일단은 이 지리라는 과목이 지역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지리는 우리나라 공부하는 거고, 세계지리는 전 세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습량이 조금 많다라는 편견이, 이게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이 학습량이 우리 한국지리, 세계지리보다는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하는 친구들이 야, 양 많잖아.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양 적어서 그쪽으로 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학습량이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에 비해서. 근데 그렇다면은 학습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정확하게 공부하면 공부한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양은 많아도 그게 응용될 여지는 적은 거예요. 근데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같으면 개념의 양이 적다 보니까 문제풀이에서 엄청 꼬아서 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제풀이나 자료 분석이나 이쪽에 가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능으로 봤을 때는 공부량이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냥 교과서 두께만 보고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가 두께가 얇으니까 공부량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능 만점 받기 위한 공부량은 제 생각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오해는 하나 풀어드리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암기에 대한 속성이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역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지리 같으면 여러 나라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특히 문과 학생들이 잘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이게 특히 자연 환경 파트 같으면 과학 용어를 끌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도리듬도 배우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형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암기가 좀 필요한데 이건 학습량으로 깨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딱 설명 듣고 내가 외우고 이러면 뒤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게 내 것이 되도록 체화되는 과정,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체화가 되면 잘 안 까먹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이해를 해서 체화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번 체화되면 절대 까먹을 일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위치 학습에 대한 부담, 이게 지리라는 과목이 이제 지역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지도 위치,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어디가 있다 이런 것 좀 다 좀 암기하고 좀 외워야 되고, 그리고 세계지리 같으면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 몇 개 나라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 위치, 특징 이런 것들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공부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요거 이게
우리나라 여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 세계 여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름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적응이 돼요. 이것도 내가 공부량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과 성향이 다른 사탐보다 강한 편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지리라는 게 자연환경을 공부하고 인문환경을 공부하는데 그 자연환경 파트 기후지형이 그 지구과학에서 쓰는 용어 같은 것들 좀 끌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이과 친구들도 요즘 사탐을 선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구과학 선택하는 친구들이 한지나 세지 쪽으로 오는 그런 경향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거 이제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그 생활과 윤리에서 하는 그 비문학 독해 같은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뒤통수 막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회문화 보면 막 표풀이하고 막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들 그 정도 수학적인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 나 잘 못한다. 수학 진짜 못한다. 근데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번 공부해서 나는 학습량으로 극복해서 나는 만점 받아보겠다. 자, 하는 친구들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택하면 괜찮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가짐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이게 한 번 공부해서 내가 만점 간다. 단기간 벼락치기해서 만점 맞는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1년 쭉 공부를 해서 자, 내가 공부한 그 피지컬 자체를 내가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능을 보면 충분히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그 변수나 뒤통수가 적은 과목이다. 저는 이게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지리 문제인데 이렇게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각이 잘린 게 어딘지도 모르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경기도 지도고 강원도 지도거든요. 그래서 뭐 각 지역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것들, 뭐 인천, 수원, 뭐 이천, 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건 세계지리인데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지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뭐 보츠와나 이름만 들어도 약간 생소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공부하면 이거 저절로 다 외워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외울 수 있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외워서 정확하게 문제 풀릴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올해 출제 경향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게 자, 원래는 그 한국지리 세계지리 문제가 그렇게 변화가 없이 그냥 비슷한 형태로 계속 나왔다가 올해는 조금 까다롭고 생소한 문제들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문제가 다소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수능을 딱 보고 나면 그의 난이도는 자, 국어 수학을 가지고 보통 뭐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국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국어가 좀 쉽고 뭐 수학 영어도 쉽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수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 탐구만큼은 예외적으로 불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탐 가탐 모두. 자, 이게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어부터 완전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 그 국어나 수학을 작년만큼 어렵게 못 내니까 그래서 변별을 탐구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뭐 한 과목만 예외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사탐과 탐이 다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다 소리가 뉴스에서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탐구가 그렇게 집중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지리 세계지리도 그 기조에 맞춰서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등급을 받으려면 1등급 컷이 보통은 만점이나 48점 요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됐는데 올해 1등급 컷이 47점 그리고 2등급, 3등급 컷이 좀 더 많이 내려간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 생각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문제가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수능 보고 우리 친구들 수능 보고 그 다음 수능까지 보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요. 맞죠? 이제 통합사회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사회 이후에 이제 세부 과목에 대한 수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구석구석 어렵게 내더라도 막 크게 그 이슈가 되지 않고 어차피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어렵게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굉장히 어려웠다. 자, 그래서 한 5문항 정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때까지 잘 안 나오던 것들 막 구석구석 출제한 문제들이 한 2-3문제씩 있었습니다. 진짜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오던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딱 이제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었겠죠. 그리고 자료 해석도 약간 조금 더 변별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뭐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수능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자,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탄탄하게 그 1년 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반짝 공부해서 내 성적 올리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 나 그냥 국어 수학에 집중하고 사탐은 뭐 여름 방학 때 해야지. 진짜 그 여름 방학 때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 해 수능 보기 위해서는 빠른 거죠, 맞죠? 근데 그해 수능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정신 차려서 해도 괜찮지만 그게 겨울 방학 때부터 쭉 공부한 친구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부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자, 이걸 정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국지리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던 그 사천이라는 데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어떤 구석구석의 지역까지도 출제를 한 경우고요. 그리고 한국지리 문제인데 이게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할 수는 없고 이거 공부해야 풀 수가 있으니까 딱 봐도 뭐야? 이 정도로 약간 복잡한 문제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세계지리인데 뭐 세계지리 보면 약간 구석구석 요 나라가 딱 지도만 봐도 유럽에 여러 언어를 쓰는 나라 하면 이제 벨기에하고 스위스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벨기에는 북쪽이 네덜란드어 쓰고 남쪽이 프랑스어 씁니다. 근데 그 독일어권이 살짝 있는데 요거까지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요런 거 내면은 대충 공부한 애는 못 맞추겠지 하는 것까지 찝어가지고 출제하는 자,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도 딱 봐도 좀 자료가 좀 해석이 좀 복잡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인구 파트의 자료 해석 문제고 여기는 기후 파트 자료 해석 문제인데 자, 요런 것들은 쭉 계속 나오던 패턴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라 뭐 저랑 뭐 기출 분석하고 문제풀이 연습하고 하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어려워진 수능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제 내년 수능에서 우리가 꼭 만점 받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는 했지만 암기할 게 많다고 강조는 했지만 이게 무지성 암기는 다 까먹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무지성 암기는. 그래서 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 번 반복 공부해서 이게 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해해서 체화되면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 합석.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학습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공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일단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도의 그 지명들, 뭐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아니면 강 이름, 산 이름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명, 그리고 그 지도상의 위치,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은 그 위치가 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가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만약에 동계올림픽 열렸던 평창 같으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왜냐면 해발고도 높은데 위치하니까. 자, 그래서 이 위치가 결국 그 지역의 특징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벨기에 언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북부는 네덜란드어를 쓰고 남부는 프랑스어를 쓰는 게 벨기에 북쪽에 네덜란드 있습니다. 벨기에 남쪽에 프랑스 있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위치랑 특징이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되고 요거를 같이 연결고리 지어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또 체화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복 학습해서 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 구조 정리가 중요한데 이게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대로 내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공부를 해도 자, 여러분들 혹시 노트북의 바탕화면 같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바탕화면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폴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다운받은 거, 작업하던 거 다 깔려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래서 저기 바탕화면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렇게 돼버리면 나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도 있고, 그리고 1대1로 비교해야 되는 단원도 있고, 자, 그리고 지역별로 비교하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정확하게 구조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 정리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념은 N회독. 이게 제 생각에는 적어도 5회독이다. 적어도 5회독이다.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5번 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는 자, 기본 개념을 쭉 공부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2회독 할 때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기본 개념에서 확장, 이 기본 개념에서 심화. 자, 그리고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고 좀 우열을 가리면서 또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눈싸움 만들 때 눈을 굴리듯이 하다 보면 자,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갈 동안은 양이 촥촥촥촥 늘어나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한 3회독에서 이제 한 여름 방학 때쯤 와서 이제 수능으로 갈 때 이제 하반기 때는 이걸 덜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회독을 할 때. 이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엑기스만 모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개념을 N회독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를 겨울방학 때부터 따라오면 그 제 현장 강의, 자,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갖고 적어도 6회독은 돌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6회독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수능까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 중간에 막 반짝 공부하다 이게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벼락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때 애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때 애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수능 40일 전부터 벼락치기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애들이 댓글이 제일 많은 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늦었어요 이렇게 댓글 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늦었어요 하면 얘가 아예 공부를 안 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하면 안 돼 이러면 얘가 공부 안 할 거잖아요. 뭐 6등급 7등급 받겠죠. 근데 그래도 제가 야 지금부터 나도 하면 그래도 한 문제 맞추고 두 문제 맞추고 세 문제 더 맞추면 등급이 올라가겠지 하면 그래도 한 3, 4등급은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만점 1등급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공부라는 게 내가 흐르는 물에 그냥 튜브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내가 역류해서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역류해서. 자,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탐 난이도가 보통 이렇게 돼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뭐 이렇게 4번의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3월 모의고사 제일 쉬워요. 3월 모의고사는 또 교육청에서 출제하잖아요. 자, 그리고 6월 모평, 9월 모평. 6월 모평이 제일 쉬워요. 9월 모평 더 어려워집니다. 수능이 제일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어때요? 재수생들 들어오죠. 그리고 이과에서 사탐런 해서 또 들어오죠. 이러면 외부 환경 자체가 나의 노력만, 나의 최소한의 노력만 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살은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물살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물살이 잔잔할 때 빨리 헤엄쳐서 저 앞에까지 가야 돼요. 저 앞에까지. 자, 그래야지 떠밀려 나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냥 유유자적 그냥 쭉 흐르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헤엄쳐서 가는데 수능까지 갈수록 물살은 더 빨라집니다. 물살은 더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요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 특징 뭐 얘기하라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좀 홍보하는 게 좀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수능 지리만 지금 17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제가 올린 동영상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올린 동영상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공개된 동영상만 600개가 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 그 유튜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그 1년 풀 커리큘럼으로 현장 수업을 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 우리 현장 학생들의 보충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잘 모르는 애들 자꾸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입소문을 탄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학생들의 그 보충 영상이지 그것만 갖고 유튜브 컨텐츠만 갖고 수능 만점 맞는다? 뭐 제 영상이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우리 목동에서는 자 겨울부터 수능까지 1년을 쉬지 않고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풀커리로 수업하는 유일한 강사가 접니다. 자, 단기 특강은 있더라도 자 그래서 목동 1년 풀 커리큘럼으로 간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또 교재나 뭐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체 제작 교재. 자 그리고 뭐 분석 자료 같은 것들도 적재적소에 제가 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이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막 수강생이 막 엄청 많으면 제 관리를 다 못하겠죠. 근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예요. 관리할 수 있는 정도. 자, 그래서 뭐 테스트 그리고 질문 답변도 뭐 수업 전후 그리고 문자 카톡 다 제가 뭐 보자마자 답변해 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저랑 카톡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오답 노트처럼 쓰는 친구도 있어요. 오답 노트처럼 쓰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수업 빠지게 되면 뭐 동영상도 제가 찍어서 제공해서 결손 없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요 결석한 친구만 볼 수 있게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유튜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요런 거 클릭하면 애들 제가 댓글 써놓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알겠어?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카톡도 제가 질문 답변 잘 해드리고 또 그리고 애들 또 점수 잘 받았다고 뭐 연락 온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 학원에서 하는 현장 강의는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는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12월 28일 날 이제 개강하는데 그때부터 기본 개념 수업을 이제 3달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개념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 기본 개념 과정에서는 수업 현장 강의에서 문제풀이는 안 합니다. 문제풀이는 유튜브로 하고 그 기본 개념만 수업합니다. 근데 기본 개념만 수업해도 한 12주에서 13주 정도 걸려요. 한 3달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학기 중반부터 한 4월 달부터는 요 기본 개념을 배운 것 확장하는 과정, 이제 심화 개념 과정인데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개념을 수업 시간에 100% 한다 그러면 요렇게 단계가 넘어갈수록 이제 문제풀이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는 개념이 100%, 그리고 심화 개념에서는 한 7대3, 8대2 정도, 개념이 7, 8, 그리고 문제풀이가 한 2, 3.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에서는 한 5대5 정도, 이제 개념이 5, 그리고 문제풀이가 5. 그리고 파이널 가면 이제 개념이 3, 그리고 문제풀이가 7. 요 정도로.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 더 수업 분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 그래도 심화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 같은 것들은 요 심화 개념 때 보통은 EBS 수능 특강을 같이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7월 달부터 7월 중순에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오니까 요때는 이제 수능 완성까지 병행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는 요 2단계, 3단계를 걸쳐서 이제 연계교재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오면 그 실전 모의고사하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애들이 개념 공부가 또 소홀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벼락치기 프로젝트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유튜브 콘텐츠하고 좀 병행해서 개념과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개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문제풀이 파이널이라도 제가 개념을 찍어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업만 따라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단 개념 4회도. 자, 그리고 또 EBS 교재를 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면 또 스스로 또 개념 또 한 번씩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면 6번이잖아요. 맞죠? 6번.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벼락치기 있잖아요. 벼락치기는 제가 그 현장 친구들한테는 그 벼락치기 필기 노트 주고 제가 숙제로 다 시킵니다. 숙제로 다 시킵니다. 이번 주 올라온 거 다 보고 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현장 친구들 같으면 제가 물살은 자꾸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 이어야 되냐 하면 대충 공부해서 마지막 한 방을 노리자. 이거 안 됩니다. 내가 6월 달부터 만점 받겠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6월 달부터 만점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따라오시면 6, 9 수능 중에 6월 달이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6월 달에 어느 정도 뭐 만점 아니면은 한두 개 틀리는 정도까지 가. 그러니까 그러면 6월에서 9월 달 갈 때 그 여름 방학 때 좀 여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 친구들한테는 여름 방학 때 제가 그 올해 올려놨던 벼락치기 프로젝트로 또 한 번 개념을 빨리 회독을 한 번 더 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고 이러면은 총 8번이잖아요. 맞죠? 이래서 그냥 까먹을 수 없게끔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낙오되지 않게 제가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컨텐츠가 메인이 아니고 현장 강의가 메인입니다. 제 강의는.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그 주제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게 그 기본 개념 과정에서 제가 개념 수업만 해도 12주, 13주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안에 문제 풀이를 제가 현장 강의에서 다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 풀이를 유튜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 풀이 파트를. 그래서 그 진도가 나가면 만약에 2단원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그 주에 그 2단원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이 미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토요일에 수업을 하면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한 3일 동안은 개념 복습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수, 목, 금 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서 동영상까지 보고 오는 것까지가 숙제인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자,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수업 시간에 겨울방학 때는 다 못 해주기 때문에 이 주제별 기출문제풀이는 영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봐야 되는, 수능까지 가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중요한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2번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할 때 다시 헷갈린다 그러면은 마치 그냥 사전 찾듯이 선생님 유튜브에서 문제풀이 영상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끔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제가 올해도 이제 3월부터 쭉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날 바로 찍어서 올립니다. 모의고사 그날. 그래서 보통은 모의고사 날 제가 수업이 있으면 10시에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저는 경기도 살기 때문에 한 11시 이렇게 넘어요. 그러면은 그때 보통 한 12시부터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보통 다음 날에 올라갑니다. 다음 날에. 그래서 늦어도 다음 날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EBS나 메가스터디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원래. 자, 그들은 이렇게 스튜디오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그 아이패드로 찍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의고사마다 해설 올리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풀이를 또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이를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맞죠? 자, 이걸 또 하나의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벼락치기 프로젝트로 요때 이제 거의 유튜브가 폭발합니다. 요때. 자, 그래서 수능 40일 전부터 하루에 한 강씩 해서 한 30강 정도 올라갑니다. 자, 이게 정말 공부 안 한 친구들한테는 벼락치기인데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현장 수강생이나 아니면 뭐 제 현장 수강생 아니어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같으면 이게 마지막 복습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복습. 그래서
공부를 저랑 열심히 한 친구들 같으면 여기서 선생님이 짧게 한 주제에 20분, 한 단원에 20분 요약 정리입니다. 다 구구절절 다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다 생각이 납니다. 아, 선생님 이런 거 공부했지.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지. 이거 6월 모의고사에 나왔지. 9월 모의고사에 나왔지. 이렇게. 요 과정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 같으면 이걸 통으로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마지막 최종 개념 복습을 위한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벼락치기라기보다는 최종 복습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최종 복습이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제목은 벼락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그로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벼락치기 프로젝트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만 착착착착 지도에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단시간에.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요거는 작년 교재 기출문제 풀이인데 올해 교재 버전 다시 다 찍어서 올립니다. 자, 요렇게 손글씨 풀이 다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모의고사 풀이 영상입니다. 모의고사 칠 때마다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모의고사 치면 다음날 선생님이 영상을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동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현장 수강생들은. 자동으로 보고 와서 모의고사 시험지 보면서 상담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장 강의 일정은 한국지는 이제 토요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 저녁 있고요. 그리고 세계지리는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제 저녁 시간에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그 시간표 여러분들 잘 조정하셔서 꼭 현장 강의에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지리 한우물만 지금 17년 파고 있고 또 제가 이 과목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교재 제가 다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체 제작 교재. 자, 그리고 과제 복습 테스트. 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제가 빈틈없이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의 없이 소통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것 있으시면 뭐 저한테 뭐 문자, 카톡 하셔도 되고 유튜브 오셔서 뭐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잘 소통 드릴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단기간 반짝 공부해서 한 방을 노리자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탐도 다 그래요. 이게 교육 과정이 약간 끝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내더라도 이제는 뭔가 잊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그리고 덜 중요한 내용 또 이걸 또 학생들이 그냥 하라 그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으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부터 파이널까지 1년 풀커리로 그래서 거의 휴강 없이 수업합니다. 그래서 휴강이 있다 그러면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뭐 2주 정도씩 이렇게 휴강할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휴강 없이 1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수업하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좋은 컨텐츠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약간 제 자랑 같아서 자, 이거는 뭐 유인물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진짜 집요하게 치밀하게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을 대하는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을 그러니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희망 회로를 잘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 회로에도 엄마 뭐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는 그걸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는 뭐 저기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하고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걸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학생들 너무 믿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 또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고3들이 그러니까 약간 잘된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가 될 거다라는 어떤 희망 회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고 요렇게 해서 뭐 대학을 잘 가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러니까 나 뭐 이 정도밖에 공부 안 했는데 뭐 만점 받았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1등급 받았어. 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2등급 받았어. 이게 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정작 피땀 흘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투구해서 만점 받은 애는 조용히 있습니다. 진짜. 그런 친구도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이 마음가짐 자체가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조금 앞으로 갑시다. 조금 앞으로 가면 일단은 한 3월 달부터 내가 조금 더 앞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피지컬이 향상이 돼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시기마다의 적절한 공부법들이 있는데 그걸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서 나는 요렇게 해야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따라오면 개념 파트에는 이렇게 제가 수업하고 이렇게 보충하고 자 그리고 심화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하고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믿고 잘 따라오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열정만 갖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신다면 자 만점 1등급 꼭 함께 만들어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점수는 학생이 만드는 거고 시험은 학생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안내자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은? 네. 혹시 그 1월부터 3월까지 예.